어른들의 이야기 방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먼저 보게 될까요? 말투가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웃는 얼굴이면 착한 사람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참 좋아 보였는데 막상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정말 다정하게 하셨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손도 꼭 잡아주시고 웃으면서 차도 한 잔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실수라도 하면 바로 지적하셨고 본인 일에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가까이 지낸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눈빛, 손짓, 말투, 사소한 반응 하나하나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람을 보는 일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친절한 척하면서 우리를 이용하고 누군가는 겸손한 척하면서 교묘하게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겉을 꾸며도 작은 신호들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덜 다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 쓸 곳과 쓰지 않아도 될 곳을 구분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동네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접수 창구에서 직원에게 뭔가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안내를 하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한 어르신이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 남성의 눈빛이 직원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마치 듣는 척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뒤 그 남성은 다시 창구로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다고 하자 그는 아니 그런 말 안 했잖아요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구나.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표정을 관리해도 눈빛은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 연구팀은 사람들의 시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진심으로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평균 60-70% 정도 응시하는 반면 관심이 없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30% 이하로 시선을 회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은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보다 약 25%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대화 중에 눈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말은 잘 들었어요 라고 하지만 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사람의 진실은 말이 아니라 눈빛에 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눈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만큼은 본능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과 형식적인 눈빛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군가 당신 얘기를 들을 때 눈이 다른 곳으로 가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거기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당신의 눈을 보며 듣습니다. 눈빛이 마음의 창이라면 말투는 그 사람의 진짜 품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운동하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참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르신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하면서 웃으며 인사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전화 통화할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그분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제대로 하나도 못해. 말투가 전혀 달랐습니다. 밖에서 보여주던 그 다정함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편한 상대 앞에서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진짜 말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심리학과 연구팀은 3년간 약 1200명의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외부인과 대화할 때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평균 43%가량 더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명령조와 비난조를 85% 이상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는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평판 관리를 하지만 내부에서는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안다. 그는 지위가 높거나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예의를 갖추지만 아랫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본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그건 당신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품성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말을 조심합니다. 말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면 손짓은 그보다 더 빠르게 진실을 말합니다. 말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면 손짓은 그보다 더 빠르게 진실을 말합니다. 동네 카페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네 맞아요. 그렇죠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맞장구 치는 사람의 손이 계속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탁탁탁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다리도 자꾸 떨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손짓은 말보다 빠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입은 통제할 수 있지만 손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 중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고 목소리 톤이 38% 그리고 몸짓과 표정이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대화 중 손동작 분석을 통해 불안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손동작이 62% 이상 감소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손동작이 47%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은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계속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불안하거나 마음이 불편한 상태라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의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특히 무의식적인 몸짓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손짓 하나, 발 움직임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팔짱을 끼거나 계속 다른 것을 만진다면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거기에 억지로 다가가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은 몸 전체로 표현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평범한 순간보다 아주 작은 부탁을 받았을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평범한 순간보다 아주 작은 부탁을 받았을 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동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장을 보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을 꺼내다가 동전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허리를 굽히기 힘드셨는지 실례지만 저것 좀 하고 말씀하시려는데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이 혀를 차면서 에휴 빨리 좀 하시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힘들게 허리를 굽혀 동전을 줍는 동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마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제가 주워드릴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주워드렸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면서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몇 초도 기다릴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큰일이나 중요한 일에서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사소한 일에서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존 달리 교수와 데니얼 배트슨 교수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게 한 뒤 강연장으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이동 중에 길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63%가 도움을 주었지만 늦었으니 서두르세요라는 말을 들은 학생들은 단 10%만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편의가 조금이라도 침해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이 큰일에는 나서면서 작은 부탁은 거절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지 못하다. 사람의 품성은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는 진정한 덕은 중요한 순간에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부탁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의 작은 부탁을 귀찮아한다면
그건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거기에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화투를 치던 분들 사이에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패를 잘못 내셨습니다. 자기 차례가 아닌데 카드를 먼저 내버린 겁니다. 다들 이건 아닌데요 하면서 웃으며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 내가 언제 먼저 냈어요. 당신들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탓을 했습니다. 다음 판에서 다른 어르신이 비슷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네 미안해요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누가 안 그래요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전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였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실수 후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겸손한 척할 수 있지만 실수했을 때는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란체스카 진호 교수 연구팀은 직장 내 실수 대응 패턴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전체의 34%에 불과했고 나머지 66%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82%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실수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부터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숙할 수 없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그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 실수를 당신 탓으로 돌린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거기에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자기 실수를 담담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몇 분이 함께 간식을 사 먹기로 했습니다. 한 분이 제가 살게요 하면서 호떡을 사오셨습니다. 다들 감사하다고 하면서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분이 또 간식을 사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분이 샀습니다. 함께 먹던 다른 분들은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슬그머니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서운했던 겁니다. 반대로 다른 노인정에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 분이 간식을 사오면 다음에는 다른 분이 이번엔 제가 살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샀습니다. 아무도 정하지 않았는데 서로 챙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품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돈 앞에서는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경제학과 연구팀은 사람들의 금전 관련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의 호의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보답하는 사람은 전체의 28%에 불과했고 72%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회피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공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려는 경향이 89%였지만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단 15%만이 보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한 번도 자기 돈을 쓰지 않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알 수 있다. 자기 것은 아끼면서 남의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그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함과 배려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끝까지 자기만 챙긴다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한테만 계속 얻어먹으려 한다면 그건 당신이 호구여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거기에 계속 베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시대에는 또 하나의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다루는 습관입니다. 동네 식당에서 손주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때?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니? 그런데 손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응, 괜찮아요. 대답은 하는데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밥이라도 먹을 때는 전화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손주는 할머니, 요즘은 다들 이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여전히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는 사이 아버지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빠 전화 울렸는데요? 하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괜찮아, 나중에 보면 돼, 우리 밥 먹자 하면서 아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눈앞의 사람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했고 다른 사람은 휴대폰보다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휴대폰을 다루는 습관은 그 사람이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영국 에식스 대학교 심리학과 앤드루 프루지빌스키 교수 연구팀은 대화 중 휴대폰 사용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화 중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친밀감은 평균 37% 감소했고 대화 만족도는 52% 낮아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은 공감 능력 점수가 일반인보다 46%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보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다른 곳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존재에 온전히 집중할 때 이루어진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형식일 뿐이다.
그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본다면 그건 당신이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원래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거기에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일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여전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작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요.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손짓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말해준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휴대폰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요.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사람,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마음 쓸 곳과 쓰지 않아도 될 곳을 구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져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주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도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